뇌는 어떻게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자신에게 의식만큼 친밀하고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읽고 생각합니다.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주관적인 경험의 질, 즉 그것이 된다는 것에 어떤 느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의식입니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1인칭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명백한 의식은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변합니다. 어떻게 뇌라는 1.5kg 남짓한 축축하고 어두운 신경세포 덩어리가 붉은색의 불금이나 바흐의 음악이 주는 환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의 따뜻함 같은 풍부하고 사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심신 문제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철학과 과학계를 관통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계 유수의 철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그리고 서울의 학계, 즉 SNU, 연세 등을 아우르는 지적 여정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의식에 대한 논의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대적 논의의 장을 연 인물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통해 사유하는 나, 즉 정신의 존재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물질적 세계, 즉 신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적 직관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은 물리적인 뇌와는 전혀 다른 종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원론은 치명적인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 만약 정신이 비물질적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물질적인 뇌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팔을 들게 하거나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20세기 철학계의 주류가 된 입장이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입니다. 물리주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물리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식 또한 뇌의 물리적 과정, 즉 복잡한 신경세포의 발화 패턴이나 화학작용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대 뇌과학의 모든 성과는 이 물리주의적 가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주의는 이원론의 문제를 피하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1990년대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 연구의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별했습니다. 쉬운 문제란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기억을 저장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등의 기능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이 언젠가 풀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어려운 문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뇌의 물리적 정보 처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동반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정보만 처리하는 어둠 속의 로봇, 즉 철학적 좀비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생생한 질적 느낌, 즉 감각질을 경험하는 존재일까요? 붉은 사과를 볼 때 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 파장의 빛에 반응한다는 기능적 설명은 왜 그것이 하필 불타는 특정한 느낌으로 경험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두 가지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토머스 네이글의 박쥐 논의입니다.
우리가 박쥐의 초음파 감각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작동 원리를 100% 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박쥐가 되어 초음파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의식이 본질적으로 1인칭 시점에 묶여 있으며 3인칭의 객관적 과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는 프랭크 잭슨의 메리의 방 사고 실험입니다. 메리는 흑백의 방에 갇혀 평생 색깔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책과 흑백 모니터로 배운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녀는 색깔에 대한 물리적 지식은 완벽합니다. 어느 날 메리가 방에서 나와 처음으로 붉은 장미를 보았을 때 그녀는 새로운 것을 배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붉음이라는 감각질, 즉 붉은색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는 메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물리적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즉, 의식적 경험은 물리적 사실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질의 도전에 맞서 물리주의 진영은 다양한 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입장 중 하나는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는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의해 정의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은 특정 뇌세포의 발화가 아니라 유해한 자극을 감지하고 위험을 회피하게 하는 등의 인과적 역할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즉 AI도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가 바로 데니얼 데닛입니다. 데닛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환상 또는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감각질이라는 것이 철학자들이 상상해낸 모호한 개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데닛에게 의식은 뇌 속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뇌의 여러 정보 처리 모듈들이 수행하는 복잡한 기능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즉,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해체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상주의라고도 불립니다. 또 다른 물리주의적 접근으로는 고차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정신 상태가 의식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대한 또 다른 고차원적 정신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붉은색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붉은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원론과 물리주의 사이에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일부 학자들은 이분법 자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가 제안한 통합정보이론 IIT입니다. IIT는 의식을 뇌의 특정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이 가진 통합된 정보의 양, 즉 파이 값과 동일시합니다. 정보가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통합되어 하나의 복잡한 전체를 이룰수록 그 시스템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뇌가 손상되거나 잠들었을 때 왜 의식이 사라지는지를 정보 통합의 감소로 설명하려 합니다. IIT의 흥미로운 점은 원리적으로는 인간의 뇌뿐만 아니라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진 모든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의 의식 값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해결책 중 하나인 범심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범심론은 의식이 뇌에서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전자나 쿼크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입자조차 아주 미약한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뇌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은 이 작은 의식들이 결합하여 우리의 풍부한 경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차머스를 포함한 일부 철학자들은 물리주의가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 범심론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심론 또한 결합 문제, 즉 어떻게 수조, 개의 미약한 입자 의식이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의식으로 결합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거대한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의식 논쟁은 한국 철학계, 즉 KPA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국내 유수 대학의 철학과들은 영미, 분석 철학의 최신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DBP와 리스와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감각질, 메리의 방, 물리주의 등을 주제로 한 수많은 국내 학술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차머스, 데니, 네이글 등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독자적인 논의를 전개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한국 철학계는 분석 철학의 논리적 엄밀함뿐만 아니라 현상학 같은 대륙 철학의 전통에도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구설이나 메를로 퐁티가 강조했던 체화된 마음이나 살아있는 신체의 관점은 의식이 본질적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신체의 경험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의 교차 지점에서 의식의 통합적 이해를 모색하는 것이 한국 학계의 중요한 지적 자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식이란 무엇인가? 가는 질문은 21세기 철학과 과학의 최전선에 남아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유령, 즉 비물질적 정신을 뇌라는 기계 속에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나라는 주관적 경험의 생생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 통일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닉과 같은 물리주의자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어려운 문제는 결국 쉬운 문제들의 복잡한 조합으로 해소될 것이라 낙관합니다. 반면 차머스나 네이글과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가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철학자들의 사변이나 신경과학자들의 실험실, 데이터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설명인지를 명료하게 합니다. 스탠퍼드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필로소피의 정교한 개념 분석처럼 말입니다. 과학은 그 질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의식이라는 이 매혹적인 미스터리는 인류가 스스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두 지적 전통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기나긴 여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